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 편지를 읽어주는 마음지기 이하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편지 내용은 트라우마네요.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트라우마는 원래 큰 상처를 뜻하는 라틴어로 직역하면 외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사건에 대한 반응을 일컬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우리는 트라우마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사건이 트라우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 심각한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적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 역시 트라우마적 사건으로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크게 신체적 트라우마와 심리적 트라우마로 구분됩니다. 신체적 트라우마란 사고나 폭력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신체적 상해가 초래된 것을 말합니다. 작업 중에 모서리에 부딪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거나 화재로 인해 손에 화상을 입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 진단하고 다양한 치료를 시작하죠. 신체적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은 다 나을 때까지 걷지 못할 수도 있고 깁스를 하고 목발을 이용해 조심조심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상당 기간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때때로 신체적 고통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신체는 회복되고 예전과 같이 다니게 될 것입니다. 때로 이전과 달리 신체적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무리 없이 일상을 살아가지요. 심리적 트라우마는 마음에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 상처를 남기는 사건도 있고 마음에만 상처를 남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경우 다리뿐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죠. 마음에 생긴 상처 때문에 차를 보면 또 사고를 당할까 봐 불안해지면서 거리를 다니기 힘들어지거나 차만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다시 경험하기도 하지요. 왜 조심하지 않았을까 자책할 수도 있어요. 심리적 상처만 생기는 트라우마에는 언어적 폭력, 사기를 포함한 재산 범죄 피해, 강력 범죄 피해를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전해 듣는 것 등이 있습니다. 몸뿐이 아니라 마음에 생긴 상처도 적잖은 돌봄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트라우마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애쓰는 데 비해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는 소극적이거나 무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적 상처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도 심리적 상처에 대해서는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생긴 일, 의지로 극복해야 할 일로 여기면서 도움받기를 꺼려합니다.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지요. 심리적 상처 역시 신체적 상처와 같은 돌봄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이전과는 다른 심리적 상태를 유발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상처를 돌보듯 심리적 상처를 돌봐줘야 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는 것,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회복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몸에 흉터가 남듯 우리 마음속에 기억은 남을 수 있지만 큰 무리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심리적 상처를 돌보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죄책감을 경험하거나
역시 나는 운이 없어 라면서 우울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지요. 정말 트라우마 사건은 특별한 사람들, 운이 없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일까요? 내가 잘못해서 경험하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경우 외상성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며 2번 이상 경험하는 경우도 약 15%에 이릅니다. 심지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장년층의 89.9%가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50에서 90%가량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트라우마적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통계를 고려했을 때 트라우마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나의 잘못이거나 혹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든 트라우마 피해를 다시 입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막연히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트라우마를 반복 경험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트라우마에 취약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거나 학교 폭력이나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실패해서 재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스마일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에 방문하셔서 함께 대책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라우마 사건은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의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사건은 이미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온몸이 떨리고 긴장되거나 힘이 쭉 빠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신체적 손상이 없거나 다친 곳이 다 나았는데도 그 부분에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죠. 평소와 달리 이유 없는 불안이 반복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또한 평소와 달리 다른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공포스럽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연 이상한 일일까요? 유독 나에게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후 발생하는 반응의 대부분은 우리의 몸이 살아남기 위해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적응적인 정상 반응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고통이 정상이라니 말이죠. 하지만 의구심은 잠시 내려놓고 일단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반응은 내 몸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 몸이 어떻게 싸워나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 것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큰 사건을 겪은 후 나타나는 마음의 증상은 결코 내가 약해서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에 외부의 균이 침입하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균에 맞서 싸울 때 열이 나고 몸살이 나는 것처럼 충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불안, 우울, 공포, 두려움 등의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런 정서적인 혼란은 일종의 마음의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휴식을 취하듯 심리적 상처에도 충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